서울에서 국민임대 모집 공고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1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입니다. 강남, 강서, 강동 등 37개 단지 총 1615세대 17평형 소형부터 25평형 중형까지 다양한 주택이 준비된 이번 모집 반드시 기회로 잡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그 시작을 위한 의미 있는 첫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대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근본 모집의 신청 일정과 자격 조건 등 청약 과정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또 당첨 가능성을 높이는 고민거리도 함께 다뤄드립니다. 끝까지 보시면 이번 모집 훨씬 더 명쾌하게 준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미 자격이나 절차를 잘 아는 분이라면 앞부분의 핵심 킥포인트 4가지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자격도 모르고 어디서 어떻게 신청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하나씩 따라오면서 필요한 부분만 골라보셔도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핵심부터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국민임대 모집 공고가 1년 만에 열렸습니다. 그만큼 기다림이 길었고 그 사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떨어져서 가점을 쌓아온 분도 계시고 새로 진입한 고가점자도 있으며 처음 도전하는 신청자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 모집은 단순히 오랜만에 나온 공고가 아니라 그만큼 청약 대기 수요도 크게 쌓여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도 함께 늘었습니다. 총 1614세대, 작년보다 300세대 이상 더 많은 물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강남부터 양천까지 무려 14개 구 37개 단지에서 동시에 모집이 진행됩니다. 17평 소형부터 25평 중형평형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1인 가구부터 4인 가구까지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택지가 많다는 건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던집니다. 도대체 어떤 단지를, 어떤 평형을 골라야 할까라는 고민거리들 말이죠. 서울처럼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는 무작정 넣기보다 나에게 맞는 전략적 선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점이 높다면 고민이 없겠지만 대부분의 신청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전략 하나가 당첨 확률을 1%라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바로 그 전략을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략은 내가 신청 자격을 갖췄을 때만 비로소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모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핵심은 바로 내가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가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첫째, 현재 서울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공고일 기준으로 주소지가 서울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일부 단지는 서울 주민이 아니어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둘째, 무주택 세대이신가요? 공고일 기준으로 세대 전원이 집을 가지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 소득과 자산 기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신청 평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우선 전용 50제곱미터 미만의 작은 평형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전용 50제곱미터 이상의 큰 평형은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같은 3인 가구라고 해도 작은 평형을 신청하면 세전 월소득 약 380만원 이하, 큰 평형을 신청하면 약 530만원 이하까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총 자산은 약 3억 3,700만원, 자동차는 3,803만원 이하로 동일합니다. 기본 조건 하기는 어렵지 않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모두가 같은 출발선에 서는 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더 앞에 서느냐, 우선순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기준은 거주지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것처럼 모집 중인 단지가 속한 해당 구에 거주 중이거나 해당 구와 맞닿아 있는 인접구 거주자도 1순위 자격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50제곱미터가 넘는 주택에서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 납입 횟수에 따라 순위가 나뉘는데요. 24회 이상, 즉 2년 이상 꾸준히 납입을 이어오신 분이라면 1순위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처럼 모집은 누구에게나 열려있지만 실제로는 누군가는 이미 한 걸음 더 앞서 있는 셈입니다. 우선순위가 그 출발선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렇다면 우선순위만 갖추면 당첨이 되는 걸까요? 안타깝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우선순위는 먼저 줄을 설 수 있는 자격일 뿐이고 진짜 당첨은 선정 기준에 따라 다시 한번 경쟁을 거쳐야 합니다. 이 선정 기준은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번에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기회에는 반드시 더 유리한 위치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오늘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청약 통장을 만들고 납입을 시작하신다면 1년 후, 2년 후에는 분명 더 앞자리에 서게 되실 겁니다. 여기에 더해 원하는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 거주 요건을 충족해 두신다면 앞으로 나올 모집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유리한 자리에 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무리 조건이 잘 맞아도 임대료가 터무니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서울에서 집을 구한다는 건
비싼 전세금과 임대료에 더해 생활비 부담까지 함께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SH공사가 제시한 임대료는 이제는 정말 서울을 떠나야 하나는 불안 속에 있던 분들에게 다시 서울에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5평형 기준으로 가장 낮은 임대료는 강서구 발산지구에 위치한 단지로 월 29만원, 보증금은 4천만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보증금을 높이면 월세를 더 낮출 수 있는데 7,100만원 보증금에 월 11만원이라는 구조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가장 비싼 경우는 은평일지구 상림마을 기준 보증금 7,900만원에 월 45만원 선입니다. 다만 임대주택에는 상호전환 제도가 있어서 실제 체감 임대료를 훨씬 낮출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 핵심입니다. 서울에서 국민임대 청약은 언제나 불확실합니다. 신청은 몰리고 치열한 경쟁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단 1%라도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렸듯 선택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집이든 당첨만 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습니다. 지금처럼 집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일단 당첨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큰 기회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은 한두 달 머무는 임시 주거가 아니라 내 가족이 매일 살아가야 할 삶의 무게가 담긴 공간입니다. 막상 살아보니 출퇴근이 힘들고 생활이 불편하고 임대료가 예상보다 크게 다가온다면 결국 후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경쟁률이 낮을 것 같은 단지에 신청하기 전에 지금 내 삶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안정감이 무엇인지, 앞으로 필요한 건 무엇인지, 반대로 굳이 없어도 되는 건 무엇인지 이 최소한과 최대한의 선을 스스로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정이 있어야 많은 단지 중 어디를 고르더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청 직전에 이 단지일까, 저 단지일까 우왕좌왕하며 불안해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당첨을 위한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창한 비밀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알지만 잘 지키지 않는 원칙, 작지만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 상황에 맞춰 선택을 좁혀가는 방법, 이 세 가지를 토대로 현실적인 그림을 함께 짚어드리겠습니다. 핵심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꼭 기억해야 할 일정부터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놓치면 내년까지 무려 1년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인터넷 모바일 청약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기간 내 언제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반면 방문 접수는 강남에 위치한 SH공사 본사에서 진행되며 모집 단지가 속한 지역구별로 하루씩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강동구 단지는 9월 4일 하루 동안만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달력에 9월 2일부터 5일까지 청약 일정이라고 표시해 두시고 원하는 지역과 단지를 정하셨다면 9월 4일 강동구 현장 신청처럼 구체적으로 메모해 두시면 좋습니다. 신청 방법은 뒤에서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모집 공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짚어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번 모집은 SH공사가 진행하는 국민임대주택으로 당첨되면 최대 3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점은 공급 규모에 있습니다. 서울 14개 구, 37개 단지에서 총 1614세대를 모집합니다. 이 가운데 즉시 입주 가능한 세대는 303세대, 예비 입주자는 1311세대입니다. 구별로 나눠서 모집 규모를 다시 정리해보면 어느 지역에서 기회가 열려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지별 세부 모집 호수까지 모두 다루기는 어렵기 때문에 고정 댓글에 공고문 링크를 띄워드리겠습니다. 신청 전에 꼭 직접 다운로드받아 관심 있는 지역과 단지를 꼼꼼히 비교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여기서 특히 눈여겨보셔야 할 몇 가지 포인트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공가 입주자를 모집하는 단지입니다. 즉시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청이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강일 리버파크의 59타입처럼 공가 물량이 4세대 있는 경우 이런 단지는 경쟁이 훨씬 치열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예비 입주자 대기가 없는 단지입니다. 당장 입주는 어렵지만 예비자로 선정되면 빠른 시기 안에 곧바로 입주 기회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기대감으로 신청이 몰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여겨볼 포인트는 극소수 물량으로 모집하는 단지입니다. 쇠고기지구 3단지처럼 단 2세대만 뽑는 경우가 대표적이죠. 이런 곳은 점수가 높지 않다면 굳이 도전하기보다 피하는 것이 낫습니다. 말씀드리는 고득점자는 대략 12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수 기준은 뒤에서 다시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급 규모와 특이 단지들을 짚어드린 이유는 단순히 숫자를 나열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신청 전에 다른 신청자들의 심리를 읽어야 경쟁이 어디로 몰릴지를 미리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너무 치열한 곳은 과감히 배제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당첨 확률은 조금씩 올라갑니다. 이제 다음 고민은 나에게 맞는 입지를 어떻게 고를 것인가입니다. 37개 단지를 전부 하나씩 다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따로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내가 오랫동안 살아갈 집이기 때문에 어떤 곳이 맞는지는 결국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주소만 보고 여기가 있구나 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내 생활에 맞는지 직접 대입해 보셔야 합니다. 출퇴근을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침마다 몇 시에 나가서 회사까지 얼마나 걸릴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집에서 나와 버스나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멀지 않은지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을 보러 마트에 가야 할 때, 또 아플 때 병원에 가야 할 때도 가까운지가 꼭 필요합니다. 아이를 키우신다면 학교와 놀이터 환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런 생활 조건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고민해 보시면서 본인 상황에 맞게 기준을 세우시면 훨씬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임대료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모집에서 39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는 평균적으로 임대료가 대략 25만원 수준이고 49제곱미터 타입의 경우는 약 33만원, 59제곱미터 타입의 경우는 대략 38만원 수준입니다. 또한 구별로도 임대료가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면적이라도 지역에 따라 임대료가 달라진다는 점을 꼭 보셔야 합니다. 여기에 상호전환 제도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조금 더 내면 월세를 줄일 수 있고 반대로 보증금을 줄이면 월세가 올라가는 방식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형편에 맞게 부담을 조절할 수 있고 만약 보증금을 최대로 전환하게 되면 기본 임대료를 절반 이상 낮은 금액으로 변환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임대료와는 별도로 관리비가 따로 나옵니다. 어떤 단지는 관리비가 임대료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리비 금액은 단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영상 하단에 안내드리는 링크를 통해 신청하고자 하는 단지의 관리비를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현명한 단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앞서 기본 자격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무주택 세대여야 하고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말이죠. 물론 표시된 상계장암지구 1, 2단지와 장암지구 3, 4단지는 서울시 거주지 요건이 완화되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은 전용 면적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50타입 이하라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50타입을 초과하면 70% 이하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자녀 수가 많거나 혼자 사시거나 2인 거주자는 일부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기준별 세부 소득 금액은 화면의 표를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은 조금 더 단순합니다. 총 자산 3억 3,700만원 이하, 자동차는 3,800만원 이하이면 됩니다. 이 기준은 전용 면적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런데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첨되는 것은 아닙니다. 입주자는 전용 면적 크기에 따라 다른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먼저 작은 평형부터 보겠습니다. 기본 자격과 소득 요건을 충족한 뒤에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집니다. 서울은 대부분 1순위에서 마감되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이 1순위에 해당되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신정 3, 4지구는 양천구, 강서구, 구로구, 영등포구 거주자가 1순위입니다. 이 경우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은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낮다고 보셔야 합니다. 큰 평형은 방식이 다릅니다. 청약통장 납입 횟수가 우선순위의 기준이 됩니다. 24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가 됩니다. 1순위가 충족이 되면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사람을 선발합니다. 이후에는 가점제를 적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당첨자를 결정하죠. 가점은 자녀 수, 부양가족 인원, 신청자의 나이, 서울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 횟수 등이 반영되어집니다. 세부 항목은 화면에 표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실제 모집 결과를 보면 인기 단지는 보통 합산 점수 12점 선에서 당락이 갈립니다. 만약 지금 내 점수가 부족하다면 낙심하기보다는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청약통장을 꾸준히 납입한다든지 서울 거주 기간을 채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시간이 지나면 점수가 됩니다. 내년이나 내후년 모집에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신청 전략에 대한 부분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 국민임대주택의 신청 전략이란 게 당첨을 보장하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누구나 알지만 잘 지키지 않는 원칙을 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전용 50제곱미터 미만 작은 평형에 신청하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1순위 자격은 단지가 속한 지역구와 연접구 거주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예를 들어 현재 용산구에 거주하면서 신정 3, 4지구, 즉 양천구 단지를 노린다면 연접구인 강서구로 영등포구에도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1순위가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당첨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작은 평형을 노린다면 본인 거주지가 해당 단지 지역구나 연접구에 포함되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해당되지 않는다면
차라리 큰 평형을 노리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전용 50제곱미터 이상, 즉 59타입 같은 경우는 먼저 청약 통장 납입 횟수가 24회 이상이 되어야 1순위가 되고, 그 전제 조건을 충족했다면 경쟁 시 서울 거주기간 가점도 챙겨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용산에 거주하더라도 불리하지 않고 오히려 큰 평형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평형별 쏠림 현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과거에는 1인 가구가 큰 평형에 신청할 수 없었지만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왕이면 큰 집이라는 심리로 59타입 같은 중형 평형에 신청자가 몰리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예를 들어 구로구 천왕지구를 보겠습니다. 39, 49, 59타입이 동시에 나오면 많은 사람들이 59타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59타입은 관리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실제 1, 2인 가구가 장기간 버티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1, 2인 가구에게는 여전히 39타입은 매력적이며 59타입도 인기가 있지만 그 사이에 있는 49타입은 상대적으로 애매해져 신청이 덜 몰립니다. 만약 당첨 확률만 본다면 오히려 49타입이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점수와 모집 물량에 따른 판단입니다. 점수가 12점 이상인 고가점자는 극소수 물량 단지가 아닌 이상 대부분 당첨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지원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그럴수록 입지 여건, 관리비, 임대료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순히 붙을 수 있다가 아니라 실제로 거주할 때 만족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점수가 낮은 분들은 역발상 전략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모집 물량이 극히 적은 단지는 신청자들 사이에서도 망설임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의외의 기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선택은 당첨 확률을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경험 삼아 도전한다는 마음으로 접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을 준비하며 청약 통장 납입을 이어가고 가점을 조금 더 쌓아 다시 도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번째는 주거약자 유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전략입니다.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해당된다면 주거약자 유형에 신청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해당 대상자가 없어 경쟁이 덜한 경우가 많고 실제로 다른 지역 공고에서 주거약자는 미달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 일반 모집에서 가점 항목으로 밀리기 쉽습니다. 괜히 일반 유형에 도전하기보다는 주거약자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주거약자 유형 역시 경쟁이 발생하면 일반 유형과 동일한 절차를 거치지만 가점 항목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니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지별 대기자 상황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의 59타입을 보겠습니다. 은평일지구는 즉시 입주자 24명과 예비자 29명을 모집합니다. 반면 은평이 3지구는 예비자만 뽑고 기존 대기자도 이미 10명 이상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즉시 입주 가능한 1지구로 몰릴 겁니다. 하지만 만약 내가 지금 당장 입주가 급하지 않고 3, 4년 정도의 기다림을 감수할 수 있다면 오히려 이 3지구를 선택하는 것도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일정과 방법입니다. 신청은 모바일과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일정은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다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에 한해서만 방문 접수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는 9월 3일부터 9월 5일까지 지역구별로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모집단지가 속한 지역구는 하루만 접수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해당 날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장소는 SH공사 본사 2층 대강당이며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반면 인터넷과 모바일 신청은 구분이 따로 없으니 접수기간 내에만 하면 됩니다. 신청 전에는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 로그인 수단을 반드시 준비해 두셔야 합니다. 추후 서류 검증을 거쳐 내년 2월 중 당첨자가 발표되고 3월 초부터는 입주자는 계약 체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준비 잘하시기를 바라며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영상 설명란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